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유례없는 갈등으로 미국이 갈라져 있는데요. 신임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건 역시 통합이었습니다. 워싱턴 한 번 더 연결합니다. 영기 특파원, 그동안 참 탈이 많았는데 취임식이 무사히 끝났어요. 새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했죠? 네, 그렇습니다. 입성하자마자 곧바로 공식적인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방기관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하는 내용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대부분 뒤집는 것들입니다. 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겼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새 대통령에게 편지를 남기는 건 백악관의 오랜 전통이죠.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아량이 있는 편지였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곳 시간 오전 8시 20분,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20분쯤에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이곳 시간 정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바이든 대통령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Preserve, protect, and defend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So help you God.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Mr. President.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강조에 또 강조한 게 통합이었어요. 안팎으로 통합이 정말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여러 차례 통합과 단합을 언급했습니다.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은 역사와 희망의 날이라면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둘로 갈라진 미국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통합 없이는 어떠한 평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은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거라면서 나의 영혼은 미국인을 통합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 현안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면서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and will lead not mere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네, 아까 말한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업무 시작했는데 그만큼 시급한 현안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된 직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글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있어 낭비할 시간이 없다. 그것이 내가 오늘 대통령 집무실로 가서 미국인들을 위해 대담한 행동과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대담한 행동과 즉각적인 구호 조치가 바로 행정명령 서명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17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이 가운데 첫 번째 행정명령이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입니다. 연방기관 건물에서 연방 직원들과 계약업체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곳 시간으로 밤 9시 55분,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 55분쯤에 백악관 발코니로 나와서 인사를 한 뒤에 긴 하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됐는지 소식 안 들어볼 수 없죠. 그동안 해외 토픽감 기사를 양산해낸 4차원 대통령이었는데요. 끝까지 마이웨이였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는 안 갔고 따로 퇴임식을 가졌는데요. 새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다고 복귀 의지를 밝혔습니다. 벌써 신당을 창당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진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가진 퇴임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I wish the new administration great luck and great success. They have the foundation to do something really spectacular. 하지만 전날 공개된 고별 연설과 마찬가지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참모와 지지자들을 향해 어떤 형태로든 돌아올 것이라며 정계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I will always fight for you. I will be watching. I will be listening. Be back in some form.
백악관 참모들은 당초 평화적인 정권 이양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연설문을 준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폐기하고 연설대 앞에 준비됐던 프롬프트도 도착 직전에 치워졌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군기지에 내릴 당시 21발의 예포가 발사됐고 퇴임 행사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로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떠났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2인자였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부부는 참석해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 오바마, 부시, 클린턴 전임 대통령 부부들도 취임식에 참석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직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은 건 미국 정치 역사상 152년 만입니다. 퇴임 과정에서 각종 관례를 깨뜨렸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에게 편지를 남기는 전통은 지켰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이 많은 플로리다에서 정치적 재기를 노릴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향후 신당 창당 문제를 논의했다며 당명으로는 애국당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난해 7월 출범 예정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정식 출범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은 뒤 본격적인 3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김진욱 후보자를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예정입니다. 임명장을 받은 김 후보자는 사무실이 있는 정부 과천청사로 이동해 취임식과 현판식을 하고 3년의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들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게 될 공수처가 정식 출범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압수수색이나 인신구속 등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게 돼 건국 이래 유지됐던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가 처음으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공수처는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정식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사건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지난주 500명대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일요일을 기점으로 400명대 안팎으로 감소한 모습입니다.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오늘 확진자 수도 400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돼 확산세는 분명 진정돼 가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산발적 감염 때문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 방역 당국이 고민 중입니다. 박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368명. 전날 같은 시각보다 9명 적어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어제 404명과 비슷한 4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져 경기 김포시 주간보호센터에서 지난 18일 첫 환자가 나온 뒤 15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 동대문구 사우나 관련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7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3차 대유행의 추세를 살펴본 뒤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수와는 연동이 되어서 체질 조치라기보다는 3차 유행이 얼마만큼 지속을 하고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였던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통해서 한편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정당국은 예방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으로 옮겨 당분간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담배 13만 갑, 39억 원어치를 만들 수 있는 담배잎을 밀수해 일부를 호주로 수출한 중국인이 적발됐습니다. 개인용 샌드백 수십 개를 무더기 수입한 걸 수상하게 여긴 세관에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대형 컨테이너를 열고 들어갑니다. 컨테이너 맨 안쪽 높이 쌓인 상자 뒤편에 밀봉된 운동용 샌드백이 보입니다. 칼로 포장을 찢자 드러난 샌드백의 정체.
이게 이제 또 위장하려고 이만큼을 묻어내면 담배잎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이 운동용 샌드백입니다. 이 샌드백을 열어보면 이 안에 덮개가 하나 나오는데 이 덮개도 열어보면 이 샌드백 안이 온통 이런 말린 담배잎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용 샌드백 29개와 공기정화 필터 88개에 담배잎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수입된 물건인데 주문자는 한 30대 중국인 여성, 당초 개인이 쓸 물건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2달간 100번 넘게 물건을 들여온 걸 수상하게 여긴 세관이 X선 검사를 실시해 보니 담배잎을 적발했습니다. 다른 물건과 틀리게 이 샌드백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아예 약간 색칠한 것처럼 틈이 안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적발된 중국인은 이런 수법으로 그동안 담배잎 1,300kg을 밀수입했고 이 중 400kg은 이미 호주로 밀수출했습니다. 담배 13만 갑 분량, 무려 39억 원어치인데 밀수출을 통해 5억 원의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국발 화물은 호주에서 세관 검사를 쉽게 통과한다는 사실을 노린 겁니다. 한국에서 오는 것들은 좀 이제 청정 이미지니까 검사량이 적었고 중국은 이제 검사량이 좀 많이 없다는 게 이제 알고 있으니까. 세관은 주범을 비롯해 밀수출에 가담한 일당 4명에게 벌금과 추징금 1,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